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금요일의 남자 주쌤 김도영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가요 늘 생각하는 거, 지난번에 빵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몰빵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정확한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노렸을 때 또 하나의 빵 친구 방을 좀 노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한 방을 노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기다린 자, 그리고 분석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오는 현상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은 계속 상승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한 방을 챙기지 못하셨더라면 저희 대박플러스 시즌2 또 주쌤하고 같이 한 방의 때를 노려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온 것이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니까 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까지라는 표현보단 앞으로 더 나갈 수 있게끔 해보자라는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로 오늘 방송 한번 들으시면서 같이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cntv.co.kr로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선착순 순서대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짝 얘기는 좀 드렸었는데요. 시장이 이 종목의 흐름과 그 다음에 지수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편안한 매매가 되실 수가 있었고요. 차익 실현이나 또는 저가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들을 편안하게 놓으실 수 있었지만 우리 이 지수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파생하시는 분들은 좀 쉽지 않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감 시장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당히 월말 효과 없었다. 1.56포인트 상승 마감한 1979.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강보합 0.59포인트 상승 마감한 528.9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원달러 환율치는 1.3원 하락 마감한 1067.5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외국인들은 시장에 대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수 기조, 즉 사고 있는 모습들의 지속성을 보여주었지만 기관들은 오히려 월말 효과의 기대를 좀 가져갔던 것은 일부의 연기금 말고는 매도 압박이 좀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요, 방향성이 좀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이유는요, 잠시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2014년도 동시만기 내마녀가 출격하는 첫 3월 동시만기가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따른 이 눈치보기 장세가 지속됐다. 종목과 지수는 따로 놀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살짝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지난 제 포트폴리오 성적표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 공략주들 성적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서원인텍 좀 아쉬운 부분 플러스권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이건 역시도 상승세 이후에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KPF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거든요.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에 업황을 읽고 들어가면 수익이 챙겨진다라고 했는데요. 7.4% 수익률입니다. BS금융주주 2.9% 수익률이고요. CTC바이오가 저희 룰 원칙에 의해서 편입 실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하나씩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제가 포트를 완전히 싹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2월 말 장세와 그리고 3월 동시만기를 앞두고 포트폴리오 색깔을 완전히 트렌드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지금 누적 수익률 150%를 넘기고 나서 다시 새롭게 포트를 재구성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주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점검도 해보시겠고요. 자, 먼저 우리가 성원인텍 요거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쌤과 함께니까요. 뭐냐면요. 자, S5 지금 스펙 공개가 일부가 됐습니다. 자, 스펙 공개가 된 부분에서요. 성원인텍과 UIL 그리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차 즉 S5에 납품이 되었다는 얘기는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뉴스에 팔아라는 부분이었을까요?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소비자 가격에서 단가 압력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란 카더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기관발의 매도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으로 고점을 좀 뚫어내지 못하고 흘러내렸는데요. 수급 먼저 볼게요. 하지만 너무 우려하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한 주 동의 흐름의 성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내내 흐름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상단을 뚫어내다가 고점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계와 차익 매물이 실적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단기 트레이딩을 집중하고 있는 재료에 잘 팔고 있는 금융투자와 투신 쪽의 매도 물량들이 한꺼번에 좀 쏠렸던 부분이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가고 있다는 건 뭘까요? 차익 일부 매물을 소화하고 다른 이 주체들의 매수세가 지속성이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요. 좀 더 들고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박스권의 매매 트레이딩 관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중요한 자리였던 부분, 바로 뚫어내는 것이 수급과 함께 지지력이 다음날 지지력이 나왔던 것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 주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렸거든요. 이건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단가, 소비자가가 낮아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신들의 마진을 축소를 했을까요? 아니면 중소 이 납품업체들의 마진을 축소를 했을까요? 당연히 중소업체의 마진을 좀 더 많이 축소를 했겠죠. 그러면 박리담의 개념에서 S5가 어마어마하게 S4보다 더 많이 팔려야지만 실적이 좋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IT 부품주들, 특히나 S5에 스펙적으로 들어가 있는 업종, 종목들은요, 조금 우리가 요 숨고르기에서는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보유견 좀 더 들고 올라가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KPF 언급을 좀 드릴게요. KPF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 바닥권에 있을 때 우리가 수급의 특징도 나타나지 못했을 때 업황 자체를 읽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조와 피팅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큰 시세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꾸준하게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KPF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목표가를 6,750원 정도로 좀 잡아놓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을 넘어서면서 7,000원대 오기 시작하면 분명한 것은 KPF는 이제 레포카 뉴스들이 조금 언급이 될 겁니다. 그 관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6,750원 목표가 상향 조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으로 좀 빠져나올 준비할 거니까요. 목표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보유해서 수익 실현 잘 챙겨서 10% 넘어서 가지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성원인텍과 마찬가지로 좀 잘 가다가 한 방을 또 맞았습니다. 바로 솔브레인인데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바닥 종목이 사실은 그래서 좀 트레이딩 관점이 힘듭니다. 방송으로 매매하시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장과 같이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장중 내내 좀 같이 이것이 왜 이렇게 빠져야 되고 올라가는지를 알아야지만 견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닥권의 종목거든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전기차 부분의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할 때 우린 납품하는 소재 기업들을 잘 보자라고 했습니다. 뭐 후성도 해당이 되고요. 솔브랜드 해당이 되고요. 또 일진머티리얼즈도 예를 들면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말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카더라 부분에서 위험성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손바뀜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아직까지 솔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좀 수익권 잘 좋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등배부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종목이
어느 정도의 고점을 찍고 트레이딩을 왔을 때 요만큼의 상승폭으로 다시 추가 반등을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등배의 기준상으로 이만큼의 상승폭이 추가 상승폭으로 좀 왔었다. 그리고 나서 물량이 소화가는 과정 속에서 업황 자체의 기대감을 좀 더 확인해보고자 하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인 43,350원짜리가요. 이 등배 구간하고 딱 300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요. 솔브렌 좀 더 보유해서 가져가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손절가가 39,8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납품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업황이 정말 개화가 확대되는지를 보려면요.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고 가야 돼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용기 있는 자가 바로 주쌤이고 여러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바닥에서 매수를 할 때는 늘 손절가만 반드시 지키면서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BS금융지주 한번 좀 빠르게 볼게요. 이거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가장 금융지주사 중에 실적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주구장창 조금 조정포를 받았죠.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수급의 특징 쪽으로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저는 지수와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던 특징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현재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이 거의 다 맞고 있습니다. 16,500원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16,000원 초반대 부분에 매매 소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 만약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금융업종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DGB금융주주와 BS금융주주 같이 지역 금융주주 쪽으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관점에서 BS금융주주는요. 보유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15,600원에서 15,400원 밴드에서는 비중 10%로 추격 매수가 가능한 자리니까 좀 더 보유하고 단기 목표가 16,500원 그대로 가지고 가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오늘 저희 작가님께요, 한 작가님께요, 이거 왜 안 들어간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였냐면,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잡아서 제대로 지난주에 트렌드를 잡고 들어갔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원칙에서 제가 너무 좀 싸게 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CTC 바이오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바이오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게 자꾸 뭉친다고 했죠. 조그마했던 솜종이들이요. 이렇게 뭉치면서요. 점점 거대한 눈뭉치처럼 커지거든요. 이게 올해 이 바이오를 읽어내는 데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이걸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바이오로 먹거리로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반드시 이것이 거대 몸집으로 바뀌어가는 업황이다 라는 걸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CTC 바이오요. 바닥권 잘 다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은 수급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네? 시청자님. 외국인들 기관계, 외국인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기관계 왜 이렇게 사고 있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궁금하실 겁니다. 분명히 주sen과 함께 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용기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강한 상승대로 좀 뽑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저는 편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장에 이것이 최소한 2.3% 갭이 떠야 됩니다. 뜨지 않는다라면 물량을 살짝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량을 맞을 때 기관들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강력히 들고 가셔도 되는데 내가 바닥권의 매매를 하신 분들은 차익 신호를 좀 빠져나오세요. 22,000원 정도 나오면 22,000원에서 22,100원 정도 월요일날 시가에서 갭이 일단은 무조건 부근까지 떠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게 올라가서 다시 24,000원대를 뚫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여러분들 이 업황 트렌드 지금 바이오가요. 바닥에서 도는 애들이요. 이 CTC 바이오뿐만이 아니고요. 이수앱지스가 좀 돌았고요. 또 크리스탈도 돌았습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를 읽으면서 종목들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업황 자체를 잡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막 돌고 있는 이제 막 가고 있었던 유전자 분석은 잠시 뒤에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목표가 21,500원을 지금 오늘
뛰었는데요. 그래도 22,000원대까지 좀 더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제 포트폴리오로 점검을 좀 마쳤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 전략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주도 주세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 제가 이번 주도 외국인만 따라가면 여러분들 현 선물 수익은 난다라고 했었거든요. 종목군에서 기관 얘기도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오늘까지의 시장의 수급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화면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모습입니다. 개인들은 열심히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오면 이유는 뭐일까요? 팔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왜냐? 1960포인트. 제가 보조지표와 기술적 분석만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그 자리 선물지수 256점 중초반부는 매도자리밖에 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목금 내내 살짝 밀리는 척 아침 출발이 됐으니까 매도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걸 믿고 베팅하면 위험해졌다라는 부분이겠죠. 아직 시장 가려고 한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 보십시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쪽으로 형에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계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소폭 매도 위쪽이었는데 이게 소폭밖에 잡히지 못하는 건 뭐였죠? 바로 연기금이 방어 쪽으로 월말 효과를 살짝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자, 특히 IT 부품주 쪽으로 개인들의 매도 압박 카드가 사실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욕구들이 많이 강했죠. 그만큼 지수의 고점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외국인들 보겠습니다. 많은 양을 더 많이 사주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여전히 중소형주 사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기관계 중소형주 아직 아니라면서요. 코스피 시장 쪽으로 집중하라면서요.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코스피 시장은 매도하기 바빴고 코스닥 시장 쪽에 중소형주 쪽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 공격적으로 이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과 보조지표의 상단에 대한 위험성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저 역시 선물항 주초에서 수목금은 매도가 우위다라고 했고 황금 라인을 올라타면서부터는 매수 스위칭 반드시 쳐야 된다. 예측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인들 열심히 시장에 하방 베팅을 했고요. 외국인들 열심히 매수로 응답을 해줬고 수목금, 오후장이 계속 들어올릴 수 있었던 건 외국인의 힘이 가장 강했습니다. 기관계 보겠습니다. 기관계 역시 하방, 즉 하락 쪽으로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분의 내용을 갖고요. 상세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먼저 읽겠는데요. 이번 주 수급. 자, 외국인 그리고 기관을 놓고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매수를 해주었죠. 그죠? 그리고 기관계는 매도를 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외국인들 공격은 아니지만 매수를 해주고 있었고 기관계가 원래 매수해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주쌤 이번 주 우리가 외국인 보라고 했는데 기관이 많이 사줘서 잘 가고 있는 내 종목 어떻게 하지? 조금 기다리시면 답변 드리겠죠. 선물시장 이제 이게 우리가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선물시장 일단 외국인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계는 뭘 했죠?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문제가 이제 분명히 생깁니다. 조금 간편하고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시장에 매수를 했죠. 그런데요. 주도를 하는 것처럼 안 보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부터 오늘까지 수, 목,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은 오전장에서는 쉬어가는 관망 아니면 하락 쪽으로 조정 쪽을 열어두고 있었죠. 오후장에 다 들어올렸어요. 수급의 변화가 상당히 어렵게 대응하시기 어려운 한 주였거든요. 그런데 종목은 편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 제가 따라가고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된다라면 가지고 가라라는 의견을 좀 드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목은 매매하기 편했는데 이 지수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에 플러스까지 나오면서 특히 선물 시장의 외국인들 매수, 특히나 지금 시장 종합의 누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 되게 위험해요. 아니에요, 정말. 이게요, 기존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규 자금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기존의 시장을 핸들링해놨던 주체는 시장을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해놨어요. 잘 알고 계시는 북한발 지정학장 리스크 플러스 지금 해외 지표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했죠. 그에 대한 눈치가 좀 발생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규 자금이 플러스가 나오면서 계속 시장을 일단 올려내고 있어요. 올려내고 있거든요. 자, 거기서 보면 이 외국인들의 코스피, 코스닥 선물 쪽의 매수에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결론은 일단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 종목군 쪽으로 집중력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때 부분에 종목이 나와요. 시장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가 재료를 내놨죠. 그쵸? 재료를 내놨는데 처음에는 시장과 지수와 종목군들과 분위기를 코스닥을 갖고 같이 끌고 올라가다가 이 삼성전자가 이제 눈치를 보고 좀 조정포를 열고 있을 때, 조정을 받으려고 할 때 현대차와 기아차가 수급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때 이 수급을 가지고 움직일 때 누가 가지고 움직였냐? 바로 기관이 코스피 시장 쪽에 매도로 전체를 잡았지만 어디로는 사고 있었다? 현대기아차 쪽으로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내드릴게요. 오전에 시장이 위축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었고요. 이게 변화가 되자마자 선물 쪽에서 여러분들은 매수로 자신 있게 끌고 올라가셨어야 됐고 여러분들의 종목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된다면 주쌤 믿고 가지고 올라갔으면 오늘 이번 주 주말도 편안한 다리를 뻗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주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상 일단 이번 한 주만 보면 시장의 수급은 어떻다? 아직까진 더 가고 싶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은 올라가고 싶다는 부분이겠고요. 자, 기관 쪽에서 이 완성차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 다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더 낫다라고 얘기해서 뭐 한일이와 같은 거 설비 증설이 완료가 돼서 올해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종목군들이 많죠. 뭐 SL도 해당이 될 테고요. 네. 화진도 해당이 될 텐데요. 아, 화신인가요? 화신도 해당이 될 텐데요. 이 현대기아차가 지금 모터쇼가 이제 바로 시작하죠. 거기서 신차 효과를 현대차가 많이 더 가져오기 때문에 기아차는 이제 겨우 K9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현대차가 제너시스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또한 3월에 출시하는 LF, 지금 명칭이 지금 나오기만 하는 이 소나타 신형도 지금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의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때려도 현대기아차 쪽으로 집중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을 상승 쪽으로 열어두고 있고 특히 이 선물시장 지수 쪽의 하방 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했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아마 지난주 방송도 수급을 읽다 보면 막 어려운데 이러셨을 거예요. 이게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지금 현재 시장이 왔는데요. 지수는 올라가려고 하고요. 수목금에서 종목군들에서는 지금 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키높이가. 같이 이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죠? 이렇게 벌어지니까 여러분들 어려우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곁에 주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편안하게 내일 다음 주 전략을 좀 잡아드리는데, 그래서 이 기관 쪽이 선물을 지수 쪽으로 매도, 시장을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는요, 위험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도일 뿐이지 이것으로 완전히 시장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작업은 아니다. 현재 기준에서 그 부분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 우리가 결론 내보죠. 이번 한 주 동안 기관 쪽에서 매도 쪽으로 총체적으로 잡히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완성차 쪽에 집중력을 가져가고 있다. 다른 업종 없어요. 기관은 결정을 했어요. 이번 주에 무슨 결정을 했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중공업을 살까? 아니면 신차 효과가 있는 자동차를 살까? 결론 냈잖아요. 가격대 매력은 둘 다 지수대에서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완성차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쌤도 어디로? 중공업으로요? 아, 왜 그랬어요? 참. 어디? 그렇죠. 자동차로 집중을 하자. 그리고 자동차가 다음 주에 계속 상승 쪽으로나 강력한 지지력이 나온다고 한다면, 아, 시장은 아직도 가려고 하는구나. 보조지표와 기술적 분석의 상단이라고 생각하는 쪽. 지난번에 다시 보기 계속 보세요. 1962포인트대 부근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고점인데 과연 거길 정말 고점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한 번쯤은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한 겁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이겠고요. 자, 코스닥 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와, 진짜 좀 많이 어려웠던 한 주였어요. 저도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드려야 좀 대응을 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극명하게 갈렸죠. IT 부품은요. 무슨 재료에 팔아라가 나오면서요. 탈락이 나오고요. 자, 탈락이 나오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 IT 부품 쪽은요. 완전히 물매를 맞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맞았냐? 이 기관이 매수를 했던 코스닥 쪽 주체한테 맞은 게 아니라 기관의 매도 폭탄을 맞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관이 IT 부품을 팔고 어디로 갔냐? 바이오로 가버렸죠? 네. 바이오. 우리 포트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 IT 부품, 그래, 주쌤 말대로 실적 좋고, 꾸준하게 상단 돌파하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갤럭시 S5 나오자마자, 전날은 괜찮았어요. 발표된 날은. 갑자기 다음날부터 차익 실었는데, 일단 보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건, 이 바이오 쪽으로 집중력 매수가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셨냐라는 말이에요. 이 중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자, 바이오가 너무 많죠. 복제약 부분도 있고요. 분명히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봐야 할 건 저는 딱 2포인트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그쵸, 하죠, 해야죠. 하겠습니다. 얘기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보자. 이게요. 저도 이제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도 주쌤도요,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은 못했거든요. 뭔지 아시죠? 우리가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챙기자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을 하죠. 그 핵심적에 숨어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죠? 유전자라는 게 있었죠. 고가 마케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미국에서부터 다운이 되면서 우리나라 가격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몇백만 원 하던 것이 100만 원 이하 정도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게 마크로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DNA 링크 부분이 있죠. 여기에 US 케어만 남들이 언급하고 있을 때 우린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됐고, 이쪽으로의 기관 매수세가 집중 드라이브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CTC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이 몸집을 불려가려고 하는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원래 실적으로 인정됐던
IT 부품 쪽이 바이오 쪽으로 넘어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제가 3월 달부터 시장의 중소형주에 이 여러분들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포트들이 교체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업종과 종목군들이 완전히 교체되는 타이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트렌드 잘 읽으세요. 기관들이 자신들 우리의 돈으로 포트를 펀드를 운영을 해서 수익을 잘 내다가 거기에 있는 주도 업종들을 바꾼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IT 부품 쪽만 집중하실 거면 아니죠. 우리도 바꿔야죠. 그들이 사고 있는 쪽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 자동차 부품질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짧게 할게요. 완성차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다고 실적 좋아진다 하더라 얘기하는데요. 매력 없다고 봐요. 네, 코스닥 쪽에 자동차 부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IT 부품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한 주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을 세우러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수급을 교묘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못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시 보기를 늘 보거든요. 왜냐면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방송을 하고 있는 거는요. 그래서 주도 주체를 우리가 다음 주엔 누굴 보셔야 되냐면 제가 웃으니까 이제 나오시죠. 누구 할까요? 누구 하시겠습니까? 세 글자 할까요? 두 글자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기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종목은 주후반부터요. 빠지고 싶어요. 쉬고 싶다. 주쌤아 나 조금만 쉴게. 많이는 안 쉴 텐데 조금만 눌림목 들어갈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지수는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올라가요. 우리를 표현으로 좀 빵빵 올라가든가. 빵빵 못 올라가죠. 왜? 종목은 쉬고 싶어하고 지수만 올라가려고 하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 이럴까요? 그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주에 주도체 기관을 찾는데요. 이 기관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코스피 시장 쪽으로 기관이 매도가 나오고 이것 더하기 선물 시장 쪽으로도 매도가 나오면 아쉽지만 현금 비중을 최대 55%까지 늘리세요. 이건요. 일단 올라갔다가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파시란 얘기예요. 현금 55, 이게 뭔 말이. 포트에 현금을 갖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최소 55%. 전자조건 걸었어요. 코스피 시장의 기관의 매도, 선물 시장마저 매도가 나오면, 예? 이거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선물 쪽으로 연계해서 한번 볼게요. 주도체.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 놀이를 하고 있는 선물 파생 쪽에서는요, 이 기관들의 하방으로의 배팅해 놓은 일부가 있고 또 상방으로 배팅을 해 놓은 일부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얘들이 이제 동시만기가 얼마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총 거래일수로 9거래일 남았어요. 9거래일 남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교통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 시장 쪽으로 특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완성차 자동차 보자고 했는데 보유하고 있다가 원래 이건 아시죠? 10시, 12시, 1시 반인가요? 세 번의 수급이 여러분들한테도 모두가 노출이 되죠? 증권거래소 쪽에서 송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자동차에서마저도 기관의 매도가 차익 실현이 만약 나온다면 그러기에는 지금 수익 나는 구조가 없긴 하지만요. 이 부분에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매도와 선물 시장 쪽에 공격 매도가
이게 사실은 주체가 한 명 있어요. 그건 시크릿 걸게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이 두 개 쪽으로 매도 압박 카드가 나오면 코스닥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하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현금으로 좀 많이 늘리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 반대라고 한다면 기관이요. 양시장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자, 일단 종합지수로 말씀드릴게요. 종합지수로.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지수 선물 쪽의 매도와 코스피 시장 쪽으로의 매도, 특히나 자동차 쪽으로 기관의 매도가 같이 나온다면 우리는 뭘 하자? 주식을 팔고 일단 때를 기다리자라는 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 기관이 만약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이 아닌 상승 쪽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월말 효과가 안 나왔잖아요. 나올 수 있었는데 연기금 꼴랑 얼마 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기관들이 만약 매수세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종합지수, 자, 앞자리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2000, 1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 반등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선물항에서 오전장은 지금 수, 목, 금은 하방을 얘기했어요. 하락이다.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 거야. 시장이 좀 조정일 것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종목은 쉬고 싶어 한다고. 근데 이걸 계속 점심시간 때부터 들어 올렸어요. 예?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면서 색깔을 바꾸는데 이 관점을 놓고 보면 일단 뭐냐면 요 기술적 분석을 누구나 아는 자리에 과연 고점을 만들어줄 것이냐 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스의 최대가 2010포인트예요. 그러면 선물지수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대략적으로요. 선물지수가 260대를 초반부를 찍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종합지수 2010, 선물 260대 초반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기관이 여기서부터 코스피 시장과 선물 시장 쪽으로의 아침 초반부터 오후까지 계속 매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포트를 현금으로 많이 채우자.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에 더 재미난 잔치와 축제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저울로 한 발 물러나게 위축되게 만들 것이냐는 누구다? 다음 주는 기관이다. 기관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또 성공 투자입니다. 지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요, 주쌤과 함께 주쌤이 가지고 있는 신호등이라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 종목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전화 상담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서한이요. 서한이요? 네, 예. 아하, 예.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1720원에요. 네. 30%요. 네, 비중 30%고요. 가장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아니, 제가요, 한 2주 전에 1720원에 매입했잖아요. 네. 근데 1830 신고가가 왔었어요. 네. 근데 올라왔는데 제가 실적도 좋고 건설주가 요새 괜찮다고 하길래 팔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조정이 깊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 급반등이 1810원까지 나와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냐 아니면 여기서 일단 팔고 나가야 돼. 내가 너무 고점에서 계속 가니까. 제 생각에는 전에 누군가가 상담을 하는데 한 2,000은 목표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1,380원에 그냥 팔아야 할지. 네, 알겠습니다, 시청님. 네,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궁금하신 것들은요, 상세하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으시고 방송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와, 이 서한이요. 잘 알고 계세요. 최근에 완전 이슈가 됐잖아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서한은 잘 아시겠지만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적으로 하는 지역 건설 업체예요. 그러니까 구리까지는 올라왔어요, 사실은.
뭐 우미건설이 지금 서울 경기권까지 다 올라오는 것처럼 지방 중견 건설사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기의 텃밭, 지역에서 부분이 있어야거든요. 근데 이 서안이 추가 반등이 가능하느냐 못하느냐 이번에 최종 결정이 하나 딱 나요. 지금 칠곡지구에서 금호 신도시 쪽에 이번에 이 분양을 하거든요. 일단 나오고 있는 재료에서는 청약률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성공 못하면 주가는 다시 쏟아집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겠고요. 업황이나 트렌드는 상당히 잘 고르셨다. 그리고 제가 되게 멋지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 1720원이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0원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 부근에서 따라 들어가셨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 부분, 이 양봉이 만들어질 때 추격으로 매수를 들어가셨다가 지금 맞고 떨어지는 형태인데요. 자, 신호등도 거의 다 지금 고점을 찍었죠. 1830원을. 자,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추격 매수를 했을 때 지킬 자리만 하자고요. 지금 매수하신 1720원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딱 정해 놓을게요. 이제 장중이 아니라 종가에서 1760원을 종가상 이탈하게 나오면 일단 물량을 다 털고 나오자고요.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목표가가 중요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기점으로 놓고 보면 이것과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으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등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바닥권에서 단기로 올라왔고 다시 올라왔던 등배.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갖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셨던 2,000원의 최고 목표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고점이라고 얘기했던 183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845원을 뚫어냈을 때만이 2,000원까지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오늘 종가 좀 좋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월요일날 좀 시가로 좀 더 뛰어 오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시고요. 67,200원에 100%, 비중 100%요. 아, 67,200원에 비중 100%요? 예. 네. 그러면 근데 이거 화끈하신데요. 단기적으로 보유기한을 얼마 동안 잡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네, 어떻게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을 얼마나 잡으면 돼요? 그래 보유기한을 좀 알고 싶어요. 목표가와 보유 기간이요? 예, 예. 아무튼 화끈하셔서 좋습니다. 제가 재매수하게 되면요. 네. 만약 팔고 나서 재매수할 때는 얼마에 들어가면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화끈하신데 예. 그만큼 또 알고 싶은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삼성 엔지니어 바닥권에서 이제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54,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75,000원대 왔어요. 저는요, 먼저 의견을 좀 드릴게요. 비중 100%신데요. 수익을 먼저 화끈하게 챙기시겠다라고 하신다라면요. 저는 월요일장 다 이익 실현으로 챙기고 나오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업황 얘기하셨는데요. 삼성엔진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바로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죠. 대림산업,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이 특징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물산까지. 현재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 교통정리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이 아직 많거든요. 부동산 경기 정부에서 정책 많이 냈습니다. 그것이 삼성엔지니어링이 가는 명분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비중 100%고 매수가 자체가 67,200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자, 차트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자, 다시 재매수 관점은요. 67,200원보다는요. 그 부분이 지금 매수가 부분의 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해외 수주 모멘텀을 더 많이 가려면 반드시 주셈의 자리인 64,900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재매수 관점의 타이밍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왜 고점 매도 사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보자고요. 자, 77,000원대에서 75,000원대 밴드를 좀 보면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을 쭉 그려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가 나오고 더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GS건설의 폭탄들을 같이 맞아버렸던 자리죠. 그리고 다시 흘렀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쉽게도 수급을 살짝만 빨리 보면 지금 다음 주가 기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관이 연거푸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받아주고는 있지만 못 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외국인들은 긴 기간을 좀 해보고 싶은 거고요. 기관계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재매수 관점 64,900원대에서 다시 재매수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75,000원대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쌍끌이 매수가 다시 한번 털 안에서 들어올 때 그때 가야지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건설업황 좋아지고 실적으로 확인하려면 3분기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나케미칼, 예. 하나케미칼이고요.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매수가는 23,800원이고요. 네, 비중 10%입니다. 비중 10%시고요. 가장 네. 궁금하신 거 하나만. 예? 가장 궁금하신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그거에, 저거, 추가 매수해도 되는가, 그거 좀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을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끊으시고 방송을 통해서 들어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케미칼 일단 비중 10%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하나케미칼 하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경제방송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바로 태양광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요, 태양광 얼마 안 해요. 하나케미칼. 네. 태양광 쪽으로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태양광 쪽으로는 가고 있어요, 또. 참 아이러니하죠. 거기에요, 하나케미칼은 두 가지 특징을 잡으세요. 바이오시밀레, 그러니까 신성장 먹거리 쪽으로 복제 약 쪽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먹거리를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매출 비중이 거기에 집중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쪽과 바이오시밀러 업황 자체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 하나케미칼 역시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초석이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23,800원의 매수가 자체가 지금 요 위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23,800원이면 거의 이렇게 고점에서 잡으셨는데요. 잘 견디고 올라오셨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일단 오늘 음봉을 하나 맞긴 맞았는데요. 이제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갭은 메꿔야 맛이다. 맛집은 가서 내가 먹어봐서 맛있어야 맛이다. 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2만원대를 이탈하지만 않으면 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체크하실 자리는 어디냐면요. 바로 26,600원대의 단가를 맞추려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보신다고 한다면 추가 비중 10%를 다시 한번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단 그래도요. 이번에 잘 견디셨다고 또 계속 들고 가보자 업황 때문에 그러기에는 하나케미칼 본업의 화학이 그닥 좋지 못하기 때문에 손절가만 반드시 19,800원을 지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특히나 하나케미칼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태양광으로 집중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저 주쌤의 내일장, 월요일장이죠. 공략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제가요,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도 제 포트의 명예전당도 좀 보여드렸고, 부분 일상에서 잡는 것들, 저는 돌아다니면서도 종목을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서요. 자, 내일장 공략주 바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KG ETS입니다. 신재생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이거든요. 신규 상장 8월 달에 한 이후에 지금 흐름 자체가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은 우리가 좀 좋고 보면요. 현재 수급에서 조금씩 꾸준하게
주도 주체들이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기본 물량들은 나오기 시작했다. 연기금의 매수세와 기타 법인 쪽의 집중력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KG ETS 체질 개선 쪽으로 한번 보자라는 관점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요. 매수가는요. 4,750원 조금 눌림목 쪽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목표가는 5,2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요. 이 직전 고점을 쉽게 거래 대비해서는 뚫어낼 것으로 판단을 한다. 단 손절가 좀 지키셔야 된다. 다음 주 오리무중이 들어가니까요. 바로 이 4,400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자. 신재생 에너지 집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요일의 남자 지쌤이 준비한 대박플러스 시즌2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주시고요. 잠시 뒤에 주식승천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